인공지능, 이 AI 열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이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 AI 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드문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기회의 중심에 있는 5개 핵심 기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AI 생태계가 어떻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돌아가는지 그 역학관계를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AI 분야에 쏟아지는 투자는 단순한 거품이나 유행이 아니거든요. 아, 실제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폭발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뭐랄까 필사적인 움직임에 가까운 거죠. 거대한 자본 지출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자본 지출 사이클이라 그러니까 거대한 AI 골드러시가 시작됐고 모두가 금을 캐려 뛰어든다. 뭐 이런 그림이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역시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이겠네요. AI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기반,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업들 말이죠. 맞습니다. 뭐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엔비디아고요. 그렇죠. 지금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거의 업계 표준 그 자체입니다. 근데 보통 엔비디아의 GPU가 뛰어나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진짜 힘은 다른 데 있거든요. 아, 다른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기술 스택이라는 겁니다. 아, 기술 스택. 그게 단순히 반도체 칩 하나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칩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요. 그 칩의 성능을 100% 끌어내는 슈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고요. 네. 또 수많은 개발자들이 AI 모드를 쉽게 만들도록 제공하는 여러 도구들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묶여 있는 걸 기술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하.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개발자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너무 편리하고 강력하니까요. 일종의 락인 효과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전환 비용이 아주 높다고 하죠. 사실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구축한 셈입니다. 들어보니까 거의 독점적인데요. 이 정도로 강력한 생태계라면 다른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정말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바로 그 강력한 독점력이 역설적으로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 어떤 기회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단일 공급업체에만 의존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가격 협상도 안 될 거고 공급망에 문제라도 생기면 큰일 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대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든 대안을 찾으려고 필사적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기회를 잡는 거죠. 아, 브로드컴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정면으로 붙기보다는 엔비디아의 독점을 피하고 싶은 거대 고객들의 필요를 파고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회사는 맞춤형 칩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핵심은 최적화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잘 맞는 기성북이라면요. 네. 브로드컴의 칩은 특정 고객, 예를 들어 구글의 몸에 완벽하게 맞춘 정장 같은 겁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칩, 즉 ASIC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거죠.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 범용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 작업에 있어서는 효율이 압도적이라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압도적인 효율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죠? 똑같은 작업을 할 때 전기를 훨씬 덜 쓰거든요. 아, 전기요? 네. 칩 하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십만 개 칩이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 단위로 보면 절약되는 전기요금, 즉 운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초기 개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거죠. 그렇군요. 업계 표준 엔비디아와 맞춤 솔루션 브로드컴. 흥미로운 구도네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이걸 실제로 만들어줄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세 번째 회사, TSMC가 등장하는 거군요. 사실 저는 TSMC를 그냥 반도체 공장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TSMC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AI 산업 전체의 심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심장이요?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AMD,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최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TSMC 없이는 칩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전부 TSMC에 맡기거든요. 이걸 파운드리라고 하죠. 아, 파운드리. TSMC는 이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산량 모두 압도적인 1위입니다. AI 투자가 늘면 그 과실이 결국 TSMC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와,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쥐고 있는 거네요. 약간 공급망의 최상단에 있는 포식자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단순히 현재 수요를 감당하는 걸 넘어서 미래의 문제를 이미 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문제요. 지금 개발 중인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단순히 칩을 더 작고 빠르게 만드는 걸 넘어서 전력 효율을 극적으로 개선시켜줍니다. 아, 또 전력 얘기가 나오는군요. 브로드컴 때도 그렇고 AI 시대에는 성능만큼이나 전력 효율이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중요성을 넘어서요. 미래 AI 산업의 성패를 가를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요? 일부 예측에 따르면 2030년쯤에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양과 맞먹을 거라고 합니다. 와, 상상이 안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전력 소모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기술은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니라 AI 혁명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TSMC가 바로 그 열쇠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 이 하드웨어 3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업계 표준 엔비디아, 맞춤형 해결사 브로드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TSMC. 네.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칩들을 도대체 누가 다 사들이는 걸까요? 이 천문학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큰 손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그룹, 임대 사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임대 사업자요? 바로 알파벳, 즉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죠. 이들이 바로 그 비싼 곡괭이와 삽을 트럭제로 사들이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잠시 주춤했는데 이걸 두고 투자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들의 사업 모델과 관련이 깊습니다. 임대 사업자라는 비유가 재미있네요. 클라우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들이 쓰려고 그 비싼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위해 산다. 이런 거군요. 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전 세계의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AI 기술을 쓰고 싶은 다른 기업들에게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서 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군요. 그렇죠. AI 골드러시에서 직접 금을 캐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수많은 광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모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회사들이랑은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겠네요. 하드웨어는 데이터 센터 구축이 끝나면 판매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는데 이 클라우드 회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 판매가 일회성 거래에 가깝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독 모델에 가깝죠. 한번 고객이 되면 데이터로 옮기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네네. 게다가 AI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금융, 의료, 제조, 유통,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쓰게 될 텐데 그 수요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 잠재력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죠? 물론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30% 넘게 성장했고 구글 클라우드는 거의 50% 가까이 성장했던데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 숫자야말로 지금 이들이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두 회사의 전력에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겉보기엔 둘 다 비슷한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은 최고의 유통망을 활용한 빠른 시장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장 지배. 이들은 오픈 AI와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으로 챗GPT 같은 최첨단 AI 모델을 확보했죠. 그리고 그걸 자신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오피스 365, 팀즈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빠르게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아,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프로그램에 AI를 그냥 심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최고의 기술을 가져와서 가장 잘 파는 데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무기는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팔 수 있는 막강한 영업망과 고객 기반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영리하죠. 그럼 구글은요? 딥마인드 같은 세계 최고의 AI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화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좀 늦는다는 평을 받기도 하잖아요. 구글은 훨씬 더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장기적인 비용 우위와 성능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죠. 수직 계열화요? 네. 아까 브로드컴이 구글을 위해 맞춤형 칩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구글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TPU, 즉 텐서 철의 장치라는 자체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잠시만요. 그럼 구글은 임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곡괭이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구글 전략의 핵심이에요. 당장은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AI 소프트웨어에 100% 최적화된 자체 칩을 쓰는 게 비용과 성능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힘든 길이겠는데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길이죠.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빠른 상용화로 단기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면 구글은 장기적인 기술 패권을 노리는 셈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단기전의 강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장기전의 강자 구글. 이 두 거인의 전략 대결이 앞으로 AI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것도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투자하는 두 가지 뚜렷한 길이 보이네요.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하드웨어 분야,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클라우드 분야.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방식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자, 오늘 AI 시대를 이끄는 5개의 핵심 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정말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AI 골드러시의 장비를 공급하는 하드웨어 3인방,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그 장비들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대하는 거대 플랫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였죠. 그런데 이 두 그룹의 관계를 단순히 공급자와 구매자로만 보는 건 너무 평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공생관계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주도권을 놓고 묘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공생이면서 긴장 관계다. 네. 지금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하드웨어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또 발전된 하드웨어는 다시 클라우드 기업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뭐랄까 완벽한 선순환 구조처럼 보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아까 구글의 TPU 사례에서 봤듯이 장기적으로는 이 거대한 임대 사업자들이 직접 곡괭이를 만들면서 하드웨어 영역까지 넘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생관계가 언제든 치열한 경쟁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대화 내내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모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됐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TSMC의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그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됐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AI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때 이 혁명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어쩌면 컴퓨팅 성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파워, 바로 전력 그 자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 효율적인 칩을 개발하는 것 외에 이 거대한 AI 혁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떤 혁신을 고민해야 할까요? 새로운 에너지 생산 방식부터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의 혁신, 심지어는 더 적은 데이터와 연산으로도 강력한 성능을 내는 AI 알고리즘 개발까지 어쩌면 다음 단계의 진정한 혁신은 바로 그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